자, 오늘 또 NX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18-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해서 경로는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 경로로 해야겠죠. 여러분들 이름으로 폴더가 다 돼 있으시죠. 그쪽에 항상 해놓으시고요. 조만간에 PC 포맷이 있으니까 자료가 뭐 바탕화면이나 다운로드 이런 데 있으시면 옮겨 놓으셔야 돼요. D 드라이브로. 자, 확인해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모델링 할 때 기본은 항상 메뉴에 삽입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죠. 자, 이 스케치를 어디다 해야 되죠? XY 베이스 플레인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렇죠? 자, 여기 평면을 이쪽에다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스케치 방향의 벡터. 자, X축, 수평이 X축을 얘기하는 거죠. 호리존탈. 자, X축 방향을 어디로 할 거냐? 이쪽으로 할 거냐? 이쪽으로 할 거냐? 이쪽으로 할 거냐? 결정을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이 X축이다 라고 해서 이쪽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 엑시스가 이렇게 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평면 여기다 똑같이 잡았는데 벡터의 X축 수평을 이쪽으로 잡는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세요. 자, 이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작업 파트 원점 사용을 그대로 사용하면 어때요? X축이 이쪽으로 와버렸죠? 그쵸? Z는 그대로인데 Y는 또 이쪽에 있어요. 이 Y축의 방향은 Z축 방향에 따라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어때요? 그렇죠? 달라진다는 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스케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때 이쪽 방향의 X축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현재로서는 코디네이트 시스템과 동일한 방향으로 스케치 축 방향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쪽을 X축으로 한다면. 자, 스케치 원점은 작업 파트 원점 사용 이걸로 하셔서 확인. 자, 스케치 평면 잡으시면 바로 하실 일 있죠. 뭐죠? 데이텀 코디네이트를 하이드 시킨다. 숨긴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기능사 문제는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스케치 평면 잡으시고 무조건 사각형 하나 렉탱글로 그리시면 되겠죠. 요렇게 대략적으로 그리시고 자, 크기를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 자, 이 크기는 70으로 참조치수로 나왔죠. 자, 70 부여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 자, 이 크기는 60 아니네요. 몇이죠? 68인가요? 아니네요. 몇이죠? 3.5 그러면 65.5에다가 없네. 근거가. 그쵸? 그럼 여기 70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근거가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나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크기가 안 나왔잖아. 이 크기는 어떻게 잡죠?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똑같이 3.5로 양쪽 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4.5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34.5다. 똑같이.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5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4.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4.5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데이터 표시, B 데이터 표시 있잖아요. 절단선, 예. 네, 절단. 섹션 라인, 예. 그 센터라는 의미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 절단선의 위치는 무조건 가운데라, 그러니까 중간이다, 딱 정확하게 절반짜리다. 이런 근거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정확하게 뭐 그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크기가 나와 있어서 그거를 그 근거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해요. 이거 문제가 약간 애매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시험을 보시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감독관한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4.5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거가 이게 정확하게 가운데라는 근거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0.5가 이게 작은지 큰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70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얘가 정 가운데가 아니란 얘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물어보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거를 정확하게 뭐 만들어내기 어려우니까 34.5로 그대로 가시도록 하게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4.5. 그럼 전체 길이는 69가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는 69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같은 치수여서 여기를 안 넣어놓은 건가 싶어요. 지금 출제자가 같은 치수로 그냥 이해하라고 해서. 자, 우선은 사각형의 크기는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각형의 위치를 결정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도면에 있는 치수를 근거로, 자, 여기서부터 x축까지의 이 거리는 34.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y축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죠. 그쵸? 4 더하기 21 더하기 10. 그래서 4 더하기 21 더하기 10 이렇게 하셔서 35로 나왔네요. 자, 그럼 가운데죠. 절반이죠, 절반. 자, 여기까지 한번 사각형을 여러분들도 그려보십시오. 자, 사각형이 다 그려졌으면 이제 여기에 있는 윤곽을 좀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윤곽 그리는 거는 너무 쉽네요. 이 문제는 안에 포켓부가 조금 더 어렵죠, 오히려. 이게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윤곽도 프로파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못따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안 하셔도 되죠. 이런 뭐 필렛 처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코너로 쭉 가다가 여기에서 아크가 하나 이렇게 생기네요. 자, 아크 요렇게 해보는데, 요런 모양으로 바로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제 컨트롤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이 프로파일을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컨트롤이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끝내버리세요. 이렇게 끝내버리시고, 아크라는 기능이 따로 있죠. 호를 이용해서 다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뭐 여기서 바로 찍어서 하셔도 되고, 나는 구속 조건 연습을 더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프로파일을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오시고, 자, 여기는 조금 과한 이렇게 사선이니까 이렇게 그려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점에다가 딱 붙여주면 되겠죠.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뭐 요렇게 좀 처음에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와 여기는 코인시던트,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치시켜 주시고, 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수평이겠죠. 이렇게 수평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요 정도만 만들면은 외곽 윤곽은 얼추 끝이 난 거죠. 그쵸? 자, 치수를 제가 이제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가 있네요. 이 치수는 62예요. 자, 62.
자, 그랬더니 뭐 여기가 이렇게 붙어버렸네. 그러면 살짝 이렇게 끌고 나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는 3.5로 나와 있습니다. 3.5.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는 4로 나와 있네요. 4.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 치수는 62입니다. 62. 그리고 여기에 각도가 나왔네요. 이 각도. 이 각도는 20도죠. 20도. 자,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은 어떤 관계죠? 코리니어. 그쵸? 동일 직선상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구속 조건이에요. 지금 여기 점점점점 있는 거. 이게 구속 조건의 심볼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구속이 덜 됐는지 찾아볼게요. 자, 이거 호 하나 덜 됐고 이 사선 하나 덜 됐죠. 그쵸? 그러면 이 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렇게 보니까 좌우로 움직이네. 그러면 좌우로 못 움직이게끔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 호가 좌우로 못 움직이게끔 하려면 이 점의 위치를 어디든가 고정을 시키던지, 아니면 여기 중심점의 위치를 고정시키던지, 아니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끝점의 위치를 고정시키시던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도면을 본다면 어때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왼쪽 끝에 있는 점의 위치가 이 도면상으로 우리가 도면 해독을 해봤을 때는 가운데 있는 세로 축선, 중심선하고 일치한다라는 게 보이죠? 그쵸? 이거는 근데 사실 그냥 도면으로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인 거지 정확하게 그런 게 어떻게 명확하진 않아요, 근거가. 근데 얘는 그렇게 해독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끝점이 여기 있는 Y축과 포인트 온 커브다. 요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 거리, 이거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 거리를 뭐라고 부르죠? 현의 길이라고 하죠. 현. 그쵸? 자, 얘는 20입니다. 그리고 반지름 하나 주시면 되겠죠. 얘는 32. 이렇게 해주시면 이 아크가 이렇게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결국은 이 아크는 중심점의 위치를 구속을 하는 게 아니죠. 그쵸? 중심점의 위치는 제어를 하지 않았어요. 보통 원의 일부, 그러니까 원을 기반으로 파생된 뭐 도형이 뭐가 있죠? 원하고 호하고, 이게 뭐 두 개 있겠네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중심점의 위치를 구속하는 게 일반적인 구속 조건의 조건인데, 이런 경우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선은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 이게 자유도라고 그랬죠? 자유도. 이 화살표 조그만한 거. 이 자유도의 모양을 보고 구속 조건이 뭐가 부족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끝점은 수직 방향으로 자유도가 살아 있고요. 여기 있는 끝점은 수평 방향으로 자유도가 살아 있어요. 이 얘기는 여기 있는 끝점은 위아래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움직이지만 좌우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방돼 있다. 그런 거고, 여기 있는 끝점은 좌우로는 죽어도 안 움직이지만 위아래로는 움직일 수 있게끔 해방이 돼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선은요, 여러분, 각도는 살아있죠. 각도는 이미 여기서 이렇게 제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선이라는 거는 특징이 보시면 얘가 각도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쪽 끝점이 좌측이든 우측이든 이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반대쪽에 있는 사선 끝점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중 하나만 제어를 해도 반대쪽에 있는 나머지 한 점은 알아서 자동으로 구속이 된다라는 거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이쪽이냐 이쪽이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도면을 근거로 하시면은 어때요? 이쪽은 없지만 이쪽은 있죠. 뭐가 있죠? 중심선에서 14라는 거리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y축과 여기 있는 끝점까지의 이 거리를 14로 부여를 하시면 알아서 이 끝점은 제어가 되게 되고 완전 구속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한번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제 포켓부, 여기 가운데 있는 포켓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이제 출제 문제는 포켓부가 거의 다 곡선으로 이루어졌죠? 그쵸? 그래서 좀 난해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이런 유형은 여러분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보통 직선 가다가 곡선 가면 뭘 썼죠? 프로파일을 썼죠. 그쵸? 근데 이런 유형은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원과 직선의 조합이에요. 그냥 쉽게.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잘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원 하나 그려요.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거야. 원 하나 그려. 자, 이 원의 크기가 몇이죠? 반지름이 8이죠. 그쵸? 그럼 얘는 지름으로 16이겠네요. 자, 16짜리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 원은 중심점의 위치가 이 y축 선상에 있어요. 자, y축과 포인트 온 커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중심점은 또 여기 있는 직선상에 있습니다. 이 직선은요 밑에서부터 38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위치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못 만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차근차근 접근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라인 하나 이렇게 붙어. 그리고 또 라인이 하나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이 라인은요 이 원의 포인트 온 커브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인은 이 원의 탄젠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라인의 점은 이 원의 포인트 온 커브 이렇게 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은 이 점과 포인트 온 커브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직선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 원 하나 또 그릴게요. 원 하나 또 여기다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자, 이 원은요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으로는 12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점은 이 원의 포인트 온 커브예요. 그리고 이 라인은 이 원의 탄젠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y축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왔죠. 17. 자, 이 거리는 17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 또 하나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자, 이 라인은 똑같이 원의 포인트 온 커브입니다. 자, 이 라인은요 이 원의 탄젠트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크가 하나 있죠. 얘도 아크로 그리지 마시고 원으로 그리셔도 돼요. 자, 원 하나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렸습니다. 자, 이 원은요 중심점이 여기 센터에 이렇게 x축과 y축의 교점 여기 원점에 있죠. 자, 그러면 이 원은 중심이 y축의 포인트 온 커브, 중심이 x축의 포인트 온 커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나는 귀찮다 그러면 이 점이 여기 있는 점과 코인시던트다 요렇게 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추천을 항상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포인트 온 커브로 좀 주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원은요 크기가 15예요. 반지름이. 그러면 지름은 30이겠네요. 자, 30짜리 원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 라인의 끝은 이 원의 포인트 온 커브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게 위로 올라갔지 않냐?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이 위아래 위치는 아직 고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뿐입니다. 이렇게 조금 내려주면 돼요. 요렇게. 이렇게. 결국은 얘를 살짝 이 도면과 유사하게 내려보면, 요렇게 내려가면,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교차가 되니까 나중에 없애야겠구나 하고 대충 계획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 그려볼게요. 자, 여기도 원이 하나 이렇게 덜렁 있네요.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원은요, 반지름이 7이니까 지름으로는 14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라인이 하나 또 이렇게 붙죠? 이렇게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라인이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라인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라인은 수평이어야겠죠? 자, 이 라인은 똑같이 원의 포인트 온 커브, 이 라인은 이 원의 탄젠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포인트 온 커브, 이 라인은 이 원의 탄젠트다. 자,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이 라인의 끝점이 이 원의 포인트 온 커브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지금 모양이 똑같진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만 가시면 돼요. 자, 라인이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쭉 가다가 아크와 이렇게 만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으로 그리셔도 돼요. 아크로 그리셔도 되고. 근데 여기는 필렛 처리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워요. 필렛 처리하기에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우리 원을 썼으니까 계속. 자, 이 원은요, 반지름이 6이에요. 그러면 지름으로는 12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라인의 끝은 이 원의 포인트 온 커브, 이 라인은 여기에 탄젠트.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 이 라인의 끝이 이 중심을 기준으로 6시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와 있죠? 보시면. 근데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와 얘는 탄젠트를 해도 밑으로 가네요. 원래 밑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아마 여기를 건드려서 그럴 거예요. 이쪽을 건들잖아요. 이쪽 위를. 그러면은 위로 갈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뭐 이해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나오네. 저는 무조건 그럴 줄 알았더니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이 여기 y축에서 2mm만큼 떨어져 있다고 치수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y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2다 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현재 상태에서 이쪽은 하지 않고요. 여기 먼저 한번 살짝 건드려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라인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왔죠. 이 거리. 얘가 38이에요. 그렇죠? 자, 얘가 38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8로 나왔어요. 8. 이렇게. 자,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이 갖춰졌네요. 이거 두 개 치수 주니까 알아서 완전 구속이 끝나버리죠. 이쪽은. 자, 그리고 이 원의 위치가 보시면 중심점이 y축에서 17이라는 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y에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는 17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자, 모양이 얼추 여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따가 이제 제어를 해야겠네요. 자, 원 하나 그릴게요. 여기다가 원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 원은요, 반지름이 12예요. 그러면 지름으로는 24가 되겠죠. 자, 이 원의 위치는요, 여기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2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X축에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5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기 5로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원은 이제 제어가 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원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에
원 하나 또 그릴게요.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자, 이 원은요, 반지름이 12짜리, 지름이 12짜리죠. 반지름이 6이니까. 자, 지름이 12. 자, 이 원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중심점의 위치가 여기 있는 직선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10이에요. 10. 그리고 보시면은 이 중심의 위치가 X축과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온 커브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있으면 뭐가 끝났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완전히 끝났어. 여기 보시면 요거 이 직선만 지금 끝에가 제어가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됐죠. 자, 이거 우리 애지간하면 트림 쓰지 말자 그랬죠. 그런데 그냥 트림을 써볼게요. 오늘은 원을 그렸으니까. 자, 트림 해서 자, 여기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항상 트림할 때는 어떻게 해라? 순서를 줘라. 방향성을 주면서 순서대로 해라. 자, 여기 트림, 여기 트림, 그 다음에 여기 트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자, 여기도 여기서부터 하든지 여기서부터 하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근데 여기서부터 트림, 트림, 트림. 자, 됐죠? 자, 이쪽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기만 하면 되네요. 자, 여기 트림. 자,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도 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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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림 했더니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는 요렇게니까 자, 여기 트림, 트림, 여기도 트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가 트림이 하나 더 살아야 되죠. 그쵸? 근데 조금 이상하다. 여기 잘못했네요. 이 원은 잘못했네. 여기가 살아야 되죠. 이 직선 경계니까. 그러면 트림을 여기가 살아야 되고 여기부터네요. 아닌데 여기까지네. 여기까지가 살아야 되네. 여기가 죽죠. 여기가 죽네. 자, 그러면 여기 죽이고 이쪽 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원을 중간에 끊어버렸죠, 여러분. 그쵸? 이러면 구속 조건이 깨졌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보시면 안 깨졌네요. 다행히. 안 깨졌으면 그냥 쓰시면 되고 혹시 깨지면 다시 살리셔야 돼. 구속을.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원 해볼까요? 트림을. 자, 여기 필요 없죠? 트림. 여기도 트림. 여기도 필요 없고 트림.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필요 없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와서 여기 트림.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필요가 없죠? 자, 여기 트림. 이렇게 하면 자, 여기만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여기도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자, 다 했는데 어디만 안 됐죠? 여기만 안 됐죠? 그쵸? 이거는 얘와 얘는 콘시던트다 주시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3D 모델링에서 엣지 블렌드 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스케치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모델링을 해야 돼요. 자, 종료, 스케치 종료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스케치가 완성이 됐고 모델링 부분은 되게 간단하죠. 그쵸? 자, 간단하게 여기 있는 돌출, 익스트루드를 이용을 해서 자, 먼저 섹션을 바깥에 있는 이 사각형 프로파일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자, 방향을 보자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했죠. 이 기능사 문제에 한해서는. 자, 이 높이가 보시면 22에서 5를 빼니까 16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죠? 한계값이 보시면 시작은 0이고 끝은 16이다. 한 다음에 얘가 첫 번째 모델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불은 없음으로 하신다. 해서 확인 누르시면 자, 이렇게 육면체가 먼저 생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포켓부와 이 윤곽부가 높이가 다르죠. 이 깊이가. 그쵸? 자, 그러면 먼저 윤곽을 먼저 올려줄게요. 자, 그러면은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간단하게 여기 있는 윤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밑으로 갈 게 아니라 위로 가야겠죠. 그쵸? 방향을 잘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리미트는 0에서 16이 아니라 5가 되겠죠. 5. 자, 마지막으로 분리는 뭘로 해야 됩니까? 불은 결합, 유나이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형상이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켓부를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포켓부는 깊이가 4예요. 4. 그러면 결론은 여기에 있는 이 윤곽부가 5mm만큼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4mm만큼 깊이를 가져야 돼. 그런데 스케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이 바닥에 있죠. 그쵸? 그럼 결론은 이 스케치에서 1mm만큼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돌출이 돼야 4mm만큼이 불린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는 몇 번 해보셔서 이제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익스트루드를 선택하시고요. 안에 있는 스케치 커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적 와이어 프레임으로 비주얼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포켓부 커브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될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양은 이렇게 얼마든지 나가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이 값이 몇이든 간에. 대신 이 높이보다는 높아야겠죠. 이 지금 외곽, 윤곽부 여기 5mm 올라간 것보다는 높게끔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스타트가 제로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 길이가 몇이에요? 이 거리가 1이라는 거죠. 1mm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불은 뭡니까? 불은 빼기 하시면 subtrac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자, 비주얼 스타일을 다시 쉐이드로 바꾸고 자, 요렇게 그래서 여기 깊이는 4고 여기 높이는 5다. 이거를 측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여러분 보시면 해석에 있으려나? 아, 여기에 있네요. 바로 있네요. 측정이라고 보이시죠? 매저 여기 이거 측정 이거 누르시면은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이게 이렇게 바뀌었나? 잠깐만요. 제가 12버전에서 측정을 이거 말고 있을 것 같은데 측정 이건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나? 자, 측정할 객체 이렇게 돼 있는데 벡터로 한번 눌러볼게요. 벡터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측정할 거냐? 지금 보시면 이 위아래 방향이잖아요. 정확하게 수직 방향. 그럼 얘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것 같이 여기 있는 포인트가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어때요? 애초에 수직으로 관계가 가져져 있으면은 굳이 벡터 안 하고 그냥 객체란다. 점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재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벡터를 주셔서 윗방향으로 재겠다 하신 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로 측정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깊이나 이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하나만 해볼게요. 벡터 해가지고 윗방향인데 나는 여기 면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재겠다 하면 높이 값이 왜 안 나와? 이게 뭐 이렇게는 안 되나? 희한하네. 이거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제가 안 쓴 지 좀 돼서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요걸로 우선 점으로 이렇게 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아까 나오더니
뭐죠?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쓰는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우선 여기까지 다 됐다면 스케치는 좀 숨기고 코디네이트를 다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빠진 게 뭐죠? 구멍이 하나 빠졌죠. 구멍. 자, 이 구멍은 스케치 그려서 해도 되지만 제가 어떤 걸로 하는 게 좋다? 여기는 홀, 구멍 기능으로 하시면 좋다. 자, 8파이짜리 관통이죠. 그러면 일반의 단순 이렇게 하셔서 직경 8이라고 되어 있고 깊이도 통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자, 포인트만 여기 가운데 여기 코디네이트가 있는 이 가운데 여기 찍으셔도 상관없죠. 이렇게 왜죠? 이거 왜 안 되죠? 아, 이 깊이가 다르지. 아, 그 생각을 잘못했네요, 제가. 여기로 포인트를 잘못 찍었네요. 이렇게 위에 한 포인트 위에를 찍어야 되죠. 그쵸? 자, 요렇게 해가지고 관통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홀을 하시는데 이렇게 포인트를 찍기가 어렵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겠죠. 포인트 참조할 게 없어. 그러면 이 스케치를 들어가셔야 돼. 자, 보세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 자, 이걸 누르십니다. 누른 다음에 내가 어디다가 점 찍을 거냐? 이 면이죠, 이 면. 그쵸? 그럼 이 면을 선택을 하세요. 그럼 이 면이 스케치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벡터. 똑같이 스케치, 일반 스케치 하듯이 X축이 어느 쪽이냐? 요렇게. 이쪽이 X축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스케치 축이 생깁니다. 엑시스가. 확인 하신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코디네이트 숨겨주시면 더 좋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점이라고 있어요. 어딨냐? 여기 있네. 여기 점. 이거 점. 자, 얘를 클릭을 하시고 원하는 자리에다 우선 클릭을 하나 하세요. 이렇게. 그때 점이 생겼죠. 저 요거 구속해 줍니다. 점의 위치가 어디여야 돼? 이 점의 위치가 Y축의 포인트 온 커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점의 위치가 X축의 이 점이 X축의 포인트 온 커브. 그럼 이 가운데로 오겠죠. 가운데로.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또는 보세요. 홀. 여기 스케치면이 여기다. 아이 뭐야, 홀이. 홀 해서 스케치 들어가서 여기가 스케치면이다. 그리고 벡터는 여기가 X축이다. 확인했습니다. 자, 점을 찍을 때 여기에다 하나 찍고 또 찍어. 3개 찍어.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자, 얘는 Y축의 포인트 온 커브, 얘는 점, X축의 포인트 온 커브. 자, 얘는 여기 있는 원의 중심점. 자, 얘는 여기 있는 원의 중심점. 얘와 동일하다. 요렇게 해놨어. 얘는 가운데 있고 점 이렇게 있어요. 3개를 찍었죠. 종료하면 이렇게 3개가 뚫리는 거예요. 점의 개수마다 뚫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여러 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홀 하나 다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이고, 자꾸 여기가 찍히네요. 왜 안 찍히지, 여기가? 안 찍히네, 이거. 자, 이렇게 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필렛 처리만 하면 되겠죠. 엣지 블렌드 해서 2짜리가 있네요. 2 해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 있죠? 여기도 있네요. 여기. 이렇게 하고 적용 하시고 또 있나요? 또 없죠? 없네요. 자, 요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영상 여기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